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액정 디스플레이와 다른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액정 디스플레이보다 긴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들은 LCD 초기화 명령어를 빼고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도 센서의 값을 받아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통해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는 변환해주는 숫자 값을 읽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값을 온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전압으로 먼저 바꿔줘야 합니다. 실수형인 플롯형으로 전압 변수를 만들고 전압 변수에 아날로그 0번 핀 값의 5를 곱하고 1023으로 나눠준 값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압 값을 온도로 바꾸는 공식을 통해 온도 값으로 변환하여 변수에 담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10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도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템프러처라는 변수를 LCD에 출력을 해주면 온도 센서 값을 LC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출력하는 메서드인 프린트 함수를 통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출력이 무언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TMP 센서를 눌러보면 약 25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4.78이라는 온도가 연속적으로 붙어서 출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온도값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지 않으면 코드가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중지를 하고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루프 함수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값이 계속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 문자를 지우는 메서드인 클리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도 값이 모두 출력되기 전에 클리어 메서드를 통해 다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딜레이 함수를 통해 지연 시간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한 후 문자를 지울 수 있게 코드 순서를 바꾼 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온도값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D에 출력된 값이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어떤 센서의 값을 적은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앞에 특정 설명할 수 있는 문자를 출력해서 어떤 센서의 값인지 알려준다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센서 값 앞에 문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메서드에 온도를 나타내주는 템프 문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바꾸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법이 맞지 않는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문자와 센서 값을 같이 출력하려면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센서 값이 지금 실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센서 값을 같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값을 실수형에서 문자열형으로 바꿔 문자열형으로 통일해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출력을 할 때 덧셈 연산을 사용하여 출력을 하려면 문자를 통일해 주어야 합니다. 변수의 타입을 결정하는 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은 인티저, 실수형은 플롯, 문자형은 캐릭터 등의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문자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형 캐릭터를 배열과 함께 사용하여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차후 7세그먼트 강의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통해 문자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입을 문자열형으로 만들어주는 클래스도 스트링입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사용법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타입 변수 tmp에 실수형 온도 센서 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값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tmp는 문자열 타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문자열 타입만을 값으로 담아야 합니다. 만약에 템퍼러처 값을 문자열 값으로 바꾸지 않고 넣게 되면 에러가 날 것입니다. 에러가 나지 않기 위해 스트링이라는 생성자를 통해 템퍼러처 값을 실수해서 문자열 값으로 바꿔서 담아야 합니다. 실수해서 문자열로 바뀐 온도 값이 스트링 타입 변수 tmp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수의 값을 담을 때 같은 타입만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템퍼러처 값이 문자열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tmp라는 변수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템퍼러처는 실수형인 온도값이고 tmp는 문자열인 온도값입니다.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도 실수형은 사칙연산을 할 수 있고 문자열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위 값을 정수형이 아닌 문자로 바꾸어 변수 b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a와 b는 둘 다 출력을 하게 되면 7을 출력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변수 a는 사칙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a 플러스 2를 통해 a 값에 2를 더해서 a 값이 9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문자 역시 덧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템퍼러처 대신 tmp를 넣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린트 메서드 안에 온전히 문자열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입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열이 16이고 세로행이 2인 160이 LCD를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16자리보다 더 긴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문자가 잘린 채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도 길에 광고 간판을 보면 긴 문장이 계속 흘러가듯이 지나가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LCD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가면서 LCD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열보다 더 긴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LCD보다 긴 문자열은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 중 두 가지를 쓸 예정입니다. 두 가지 함수는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와 스크롤 디스플레이 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 함수는 출력되고 나서 왼쪽으로 한 칸씩 문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왼쪽부터 한 문자씩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크롤 디스플레이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문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첫 번째와 반대로 오른쪽부터 한 문자씩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기 앞서 함수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배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배열의 자세한 내용은 7세그먼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동작 원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시작은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인덱스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하여 놓은 목록을 말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이 LCD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로가 16칸입니다. 0번째 인덱스부터 15번째 인덱스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자 0번째 인덱스에 있는 S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글자 0번째 인덱스에 있는 U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모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모든 글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동작 원리를 알았으니 코드를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회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코드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함수에 있는 코드들은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함수에는 출력문 하나를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함수에는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하는 함수인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함수가 무한으로 반복되어 실행되다 보니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글자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금방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딜레이 함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왼쪽으로 천천히 글씨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느 정도 이후에 다시 오른쪽에서 글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가 한쪽만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복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문을 활용해서 16번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글자가 원상 복귀하려면 오른쪽으로 16번을 이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문자가 없어질 때까지 이동하려면 오른쪽으로 16번 더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총 오른쪽으로 32번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32칸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가운데로 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16번 이동하여야 합니다. 위에 문장을 복사하여 왼쪽으로 다시 16번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글자들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문자를 더 길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문자가 더 길어졌지만 잘리지 않고 문자가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17강에서 19강까지 배웠던 LCD에 대해 복습을 하고 LCD를 온도 센서 외에 다양한 구성 요소와 조합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담을 때 같은 타입만 값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